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뭔지 다 알고 오셨나요? 네. 슬기로운 은퇴생활 건강한 노후 관리. 네, 잘 오셨고요. 네, 저희 간단히 저희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CEO 겸 회장이신 김명미 회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S 김명미입니다. 오전부터 오늘 여기서 3개의 이벤트가 연달아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하는 이 이벤트가 KCS에서는 가장 꼭 해야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벤트를 만들기까지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계, 학계,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은퇴 플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메디케이드가 없어요. 데이케어도 못 나가겠어요. 열심히 세금 내고 사는 게 죄인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퇴를 앞두신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도대체 이 미국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사신 분들, 정직하게 사신 분들, 텍스 내고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내지는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플랜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못 믿겠어요. 의사도 못 믿겠어요. 내 새끼들도 못 믿겠어요. 이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KCS는 공공입니다. 공공. 사설도 아니고요. 정말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디렉터들 또한 이제 55세들이 넘어 6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들도 정말 어떻게 플랜을 잡아야 될까요? 50세부터 플랜을 잡아야 된대요. 50세부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와서 이 억울함을 정부에도 조금 더 알려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부하고 또 연결을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울분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 KCS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어떻게든 베네핏이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잡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주시고 우리 천일용 변호사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오늘은 상속에 관한 것도 맨 마지막에 한 1, 20분 동안에는 연결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쌓아온 모든 정들이 언제 다 원수가 되나 봤더니 유산, 상속이라는 말이 들어간과 동시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원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상속도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일웅 변호사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사실 많이들 못 오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확실히 노인복지법, 이 상속법에 관심이 많으신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법은 뭐냐? 노인법은 간단하게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은퇴를 바라보시고 또 은퇴를 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혜택도 잘 받고 또 보험도 그 건강보험,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잘 받고 내가 가질 그 권리를 잘 찾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노인복지법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듣고 가실 테니까. 일단 이 노인이라고 그러기가 좀 그 단어가 좀 그런데 일단은 은퇴를 좀 이렇게 앞두신 분들 혹은 또 은퇴를 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갖추셔야지
갖추셔야 될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유언장. 유언장. 지금 들어오실 때 이렇게 그 핸드아웃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세컨 페이지 보면 거기 메모하는欄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언장 작성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언장. 그래도 계시네요. 그렇지만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계시긴 한데. 오케이. 이 유언장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은 또 뉴욕은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뉴욕 주법대로 분배가 됩니다. 내 의사하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유언장을 준비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이 분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뉴욕 주법이 내 재산을 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그 액추얼 케이스들, 진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20년 전에 조카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들 조카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입양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여기서 공부하고 다 자리 잡고 지금은 뭐 멀리 살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뭐 소식 듣고 그런 조카들인데 법적으로 이 조카들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없으면 내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이 조카들한테도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은 내 재산인데 내 의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재산이 분배돼야지.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유언장은 꼭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그 자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건 유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자필로 이렇게 작성해서 사인해 놓는 거 그것도 유언장이 아닙니다. 이 유언장은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뉴욕 법에 준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 위임장은 뭐냐 하면 혹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모든 일을 이행해 줄 사람을 위임해 놓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부부이시니까 결혼하셔서 지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잘 사셨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당연히 결정해야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공부해서 영어권이고 다 주류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인데 성인인 자녀들이 결정을 해줄 수 없어? 못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서 미리 위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60대 초반 젊은 여자분인데 맨하탄에서 사업을 크게 하세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가족을 알아보질 못하세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니까 뭐 유언장도 없고 위임장이라는 건 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 두 자녀들이 성인 자녀들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뭐 사업도 빨리 어떻게 결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묶여 있어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이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서류예요. 한번 해 놓으시면은 뭐 뉴욕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인 서류예요. 꼭 필요한 서류예요. 위임장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중요한 서류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벌써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medical proxy, healthcare proxy. 이게 의료 위임입니다. 위임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power of attorney는 그 의료적인 거 외에 모든 거를 할 수 있는데 그 medical 그 일에 대해서는 medical proxy가 있어야지만 대리인으로 부모를 위해서 혹은 그 위임을 해준 사람을 위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왜 이게 필요하지? 그거 주치의가 뭐 사인해놓으라고 해서 사인해놨는데 그거 제출하면 되지 않나?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 주치의가 이렇게 사인하라고 그런 거 사인해 놓으신 게 어느 병원에서는 또 인정이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결정적일 때 굉장히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하게 80대 중반까지 열심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뭐 정기 그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다니시면서 사셨다가 갑자기 이 체스트 페인이 와서 병원에 가셨더니 이 마이너 하르어택이 있었다. 심장마비가 왔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큰 병원이에요. 그 뉴저지에는 해켄슨 유니버시티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보통 80세가 넘은 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데 이분은 원체 건강하셔서 운동을 원체 많이 하셨던 분이라 이 몸이 60대이신 거예요. 수술하시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당연히 수술하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나는 뭐 이 나이에 내가 왜 수술 받냐, 괜찮다. 잘 살았으니까 이제 뭐 내 때가 됐으니까 나는 지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자녀들이 막 강제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못 깨어나셨어요. 그냥 병원에 누워 계세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수술도 받기 원치 않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지금 식물인간으로 모든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거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자녀들이 알죠. 그래서 병원에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계를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국 병원에선 그런 상태에서도 기계를 동원해서 이분을 살려놔요. 그 호흡기, 벤틀레이터. 그 다음에 그 영양 공급하는 뭐 그 튜브 피딩 해갖고 이분이 의식이 없으신데도 계속 그냥 살아 계신 거예요. 고통이죠, 사실은. 이분은 건강하게 아직까지 사시고 수술도 원치 않으셨던 분이 이런 상황에 계신데 이때 필요한 게 메디컬 프락스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병원에 얘기해도 병원에서는 메디컬 프락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제출을 하면 웬만한 병원은 even Flushing Hospital에도 저희가 경험이 있어요. 법률 팀이 있어요. 병원에. 리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디컬 프락시를 법률 팀에서 리뷰를 해요. 그리고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메디컬 프락시가 제출을 했더니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은 필요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그 마지막 천국 가시는 길이 편안하게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서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예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서류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유언장. 예, 열심히 들으셨네요. 두 번째, 위임장. 세 번째, 메디컬 프락시.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젊으신 분들도 요새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상담하러 왔다가 자녀들도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요. 한번 해놓으면은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류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서류도 세 가지 서류지만 좀 전에 우리 KCS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재산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 하고선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요새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그 디스커스 되는 거, 같이 이렇게 의논되는 게 뭐냐 하면 trust입니다. trust. 신탁. 한국어로는 신탁. 이 trust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언장은 이제 하나만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trust는 여러 가지 trust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trust만 해도 4-5가지가 돼요. 그렇게 많은 trust가 있어요. 트러스트를 어떤 트러스트를 해야 되냐, 어떤 트러스트가 나한테 맞냐, 그거를 결정하시는 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뭐 신탁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노인복지법, 이 상속법은 주마다 조금씩 틀려요. 주법이에요. 특히 뉴욕하고 뉴저지는 또 완전히 틀려요. 바로 옆에 있는 주인데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기 무슨 알라바마에 있는 트러스트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내 생활에 맞는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일단은 이제 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이제 1시간 정도 상담을 보통 하는데 그분들의 연세, 지금 이제 60대신가 70대신가 80대신가,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중요한 거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나는 내 재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 그걸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신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케이스를 다 듣고선 그 신탁을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일단은 그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그 준비하는 그 신탁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vocable Living Trust. Revocable Living Trust. 이건 뭐냐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신탁이에요. 유동성이 있는 신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를 설립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이 트러스트 명예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집이 있어요. 이제 남편하고 아내, 그 이제 어머니, 그 두 분 명예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집으로 돼 있는 명예를 Kim's Family Revocable Living Trust 해서 그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내 명예로 돼 있는 집을 이 트러스트 명예로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요. 수십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지금 다 설명 못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설명드리면, 첫째,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을 안 가도 된다.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을 안 가도 된다. 아니, 프로베이트라는 법원이 뭐냐 하면 미국에는 재산을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유언장이 없을 때 주법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법원. 유언장이 있어도 그 유언장을 프로베이트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베이트, 이 법원이기 때문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법원에서 이 유언장이 제대로 된 유언장인가를 검토를 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인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그게 다 인정이 되면 이 유언장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프로베이트 법원이에요. 근데 그 프로베이트 법원에 한번 등록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게 이행되는 데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혹시 무슨 문제가 제시되면은 1년 넘어가는 거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시간당 차지를 하거든요. 법원에 갈 때마다. 그래서 이게 피가 꽤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프로베이트 법원을 안 가도 되는 게 재산이 리빙 트러스트 안에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놔요. 프로베이트 법원에 등록하고 6개월, 1년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케이스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셨을 때 20년 전에 집을 사셨는데 그 집값이 20년 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뭐 플러싱, 베이사이드, 뭐 리틀넥 그 동네 집들이 많이 올랐어요. 20년 전에 40만 불에 집 샀는데 지금 그게 몇 배가 뛰어서 100만 불 최소한 1.2 밀리언 막 이렇게 1 밀리언 올랐어요. 그 집을 내가 팔면은 그 캐피털 게인스 텍스를 거의 안 내세요.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근데 개인으로 된 집을 이렇게 상속을 자녀들이 받을 때는 나중에 왜냐면 자녀들이 이거 프로베이트 법원에 가져가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 값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금이 한 20% 돼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40만 불에 산 집이 100만 불이 돼서 좋은데 60만 불 오른 거에 대한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6, 12 얼마죠? 12만 불. 12만 불 큰 돈이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데 12만 불 어디서 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로 명예 이전이 돼서 리빙 트러스트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exempt 돼요. 없어져요. 웨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뉴욕하고 뉴저지에 상속세가 있는데 상속세는 보통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만 해당이 돼서 그러나 이 캐피털 게인스 텍스는 집값이 이 건물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트러스트로 옮기는 게 그 이유도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늘 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걸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사시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으세요. 메디케이드를. 그래서 이상하다. 뉴욕은 재산이 두 분이 합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4832불 넘으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뉴욕은. 뉴저지는 6,000불 넘으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해당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는 집은 재산으로 간주하질 않아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집에 사시면서도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이걸 상속받을 때 그때는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거기 안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받은 거 다 보상해. 보상하고 나머지 가져가. 이렇게 돼요. 그거는 뉴욕에서 메디케이드를 운영하려면 뉴욕주에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뉴욕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이 옮겨졌다가 거기서 받을 때는 그 보상하는 거를 많은 경우에 피해가요. 100%는 아니에요. 좀 이따가 100% 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어떻게 피해가냐. 유언장을 갖고 프로베이 법원에 가면 프로베이 법원의 판사가 유언장을 보고선 아 이분은 집이 있었네. 이제 자녀들이 집을 갖게 되네. 그러면 메디케이드 보상하고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베이 법원에서. 판사는 메디케이드에 연락을 하고 알려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내 사촌 동생이니까 괜찮아 그냥 가져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을 가져갈 때는 프로베이 법원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누가 보냐? 변호사가 봐요. 보통은. 근데 변호사는 메디케이드한테 연락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없는 거를 제가 메디케이드에 연락해서 이분이 이거 가져갑니다. 연락 안 하죠. 왜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메디케이드에서 알면은 보상하라고 그럴 거예요. 알면은. 그 외에도 이제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뭐 시간상 또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100%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0% 보상 안 해도 되는 거. 그것도 역시 트러스트로 옮겨야 되는데 이 트러스트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아니고 irrevocable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예요. 그게 full name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Medicaid Tru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Medicaid 신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Medicaid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작성해 놓고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집을 메디케이드 신탁으로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아니고 메디케이드 신탁으로 옮겼어요. 메디케이드 신탁으로 옮기면 지금 말씀드린 혜택을 다 받으세요. 리빙 트러스트의 그 혜택을 다 받는데 플러스 5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5-year lookback이 있어요.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그 누구한테서든지 보호를 받아요. 그게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부터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메디케이드에서 알아도 그거를 보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5년이 중요한 거예요. 5년.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그래서 또 좋은 일이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long term care cost예요. 그렇죠. 지금 집이 있으세요. 100만 불짜리 집이 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모기지 열심히 갚으셔서 정말 마련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많이 올라서 너무 감사해요. 일반 메디케이드는 그 집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너싱홈 메디케이드는 틀려요. 메디케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싱홈 메디케이드는 너싱홈 들어가실 때 받는 거예요. 보통 때는 신청할 수도 없어요.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못 받으시면은 뉴욕의 너싱홈 커스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너싱홈 고문 변호사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너싱홈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가서 상담 받으시면 1년에 한 15,000불에 1년에 한 15만 불에서 18만 불 듭니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in reality,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20만 불이 넘게 들어요. 1년에. 널싱홈. 그리고 그거는 집이 있으면 커버가 안 돼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그러려면 왜 널싱홈을 가냐? 나는 1년 동안 크루즈를 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크루즈에도 의사도 있고 거기서 뭐 밥도 다 주고 널스도 있고 테이크케어를 하니까 차라리 크루즈에서 1년 있는 게 20만 불 안 든다. 그러면서 크루즈 타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뉴욕에 있는 널싱홈 코스트는 20만 불이에요. 그러면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만약에 두 부부가 마지막에 널싱홈에 가셔서 한 분이 2, 3년씩 계셨으면 그게 평균 있는 그 years예요. 보통 널싱홈에 가시면 2, 3년씩은 계신대요. 그게 평균. 2, 3년씩 계셨으면 집은 널싱홈에 주셔야 돼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그게 바로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예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집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옮기면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집은 널싱홈에서도 차압을 못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프로텍트가 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도 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왜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해놓는 게 훨씬 낫지. 보호받는데 5년 지나면 이유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는 그 재산이 내 재산이랑 똑같아요. 내가 그랜토,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도 나고 내가 트러스티도 돼요.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 그 뜻 자체가 revocable이라는 뜻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들어놨다가 아무래도 이 집이 너무 커. 애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 칸도로 옮겨야겠어. 괜찮아요. 집 파셔도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팔고선 칸도로 옮겨도 that's okay. 그 대신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거는 요양원이나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는 보호를 못 받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들어간 거는 받는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의 가장 큰 단점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이 재산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이 재산은 내 재산으로 간주가 안 돼요.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팔아요, 집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간단해요. 그러면 나중에 칸도 사고 싶은데 힘들어요. 못 파니까 집을.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 5년 지나고도 계속 그냥 이 트러스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집이. 나중에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혹은 수혜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수혜자로 해놓은 그 사람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렇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는 내 재산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바로 그 이론 때문에 널싱홈이나 요양원이나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이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 아니니까. 결국은 자녀들만 좋은 거죠. 자녀들이 그냥 고스란히 받을 테니까 부모님이 주는 재산을. 그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예요. 어떤 트러스트가 나한테 맞는가는 그건 이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집에서 앞으로 뭐 5, 6년 살다가 팔고선 좀 작은 데로 갈 수 있어. 뭐 다른 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해놓으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이거 팔고 어딜 가겠어. 그냥 계속 살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려줄 거야. 그거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again,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충분히 고려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두 가지 트러스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트러스트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요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무슨 트러스트냐 하면은 Community Pool Income Trust예요. 그냥 쉽게 Pool Trust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Pool Trust. P-O-O-L-E-D예요. Pool Trust. 이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재산은 별로 없으시고 집이 있지만 집은 뭐 이거는 그 재산으로 간주가 안 되니까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은데 소득이 많은 거예요. 인컴이. 근데 인컴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2024년도 기준이 싱글 인컴 한 분이 인컴이 1,677불 미만이어야지 돼요. 두 분 이제 두 분 그 부부가 있으실 때는 2,268불. 이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뉴저지는 한 분이 1,255불, 두 분이 1,700불. 뉴저지는 재산이 한 분이 3,000불 이상 되면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세요. 두 분이 6,000불.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뉴저지는. 뉴욕도 뭐 별로 크게 그 인컴은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뉴욕은 재산은 한 분일 경우 3182불 재산 미만이어야 되고 두 분일 경우에는 4832불 미만이어야 돼요. 재산은 뭐 집이 있고 이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두 분이 합쳐서 인컴은 3,000불인데 두 분이 2,268불 미만이어야 되는데 3,000불을 받으시는 거예요. 메디케이드가 안 되죠. 소득이 3,000불이니까. 이럴 때 이용하는 게 풀 트러스트예요. 풀 트러스트. 3,000불을 받으시는데 이 3,000불 중에서 1,000불을 풀 트러스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거는 2,000불이잖아요. 2,000불은 메디케이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만이니까.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이런 경우에 가능해요. 그러면 풀 트러스트에 들어간 1,000불은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도 본인이 쓰세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160 얼마 정도 피 나가고 나머지는 본인이 쓰시는데 이거는 monthly expense가 될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렌트 내실 때 혹은 뭐 메디컬 빌 내실 때 유틸리티 빌 내실 때 뭐 한 달에 1,000불 쓰는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불 되시는 분은 풀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인컴이 소득이 10,000불 되는 분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2,000불에 맞추려면은 풀 트러스트에 얼마가 들어가야죠? 8,000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쓰셔야 돼요. 한 달에. 거기서 4,000불만 쓰고 4,000불이 남았으면 그거는 스테이트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풀 트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풀 트러스트는 보통 집에 간병인이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용하는 트러스트예요. 그냥 일반일 경우에 쓰는 트러스트는 거의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다 기각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도. 그래서 이거는 그 혹시나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거 풀 트러스트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내가 간병인이 필요 없으면은 풀 트러스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뉴욕은 이 메디케이드가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메디케이드 레귤레이션이.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시민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는 주가 뉴욕이에요. 반대로 뉴저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이 뉴욕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는데 뉴욕에 오시는 분들은 상담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할 게 더 많아요. 잘 돼 있으니까. 뉴저지는 정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평생 모았던 집 또 가지고 있던 세이빙 이런 거를 다 널싱홈에 혹은 다른 데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뉴욕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디케이드 법이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45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뉴욕은 어떤 그 법이 있냐 하면 메디케이드 법이 있냐면은 crisis mode, spousal refusal 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crisis mode는 위급한 상황 그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 spousal refusal은 배우자 거절 그 뜻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배우자가 거절한다 그 뜻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해놓으신 상태예요. 트러스트를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 설명을 너무 늦게 들으셨어요. 너무 바쁘셔서 못 해놓으셨어요. 집이 있고 뭐 세이빙스가 있고 뭐 주식도 좀 있고 근데 트러스트를 미처 못 해놨어요. 갑자기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편찮으세요. 스트로크 그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많이 저 요양원에 가시고 요양원에 절대 나는 안 간다 그렇게 오셔서 상담하실 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요양원에 가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보통 요양원을 어떻게 가시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 의사가 리헵 센터로 보냈다가 리헵에서 보통 요양원을 가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요양원에 가야지만 이분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치매. 이 코비드 때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코비드 때 이렇게 좀 잘못 운영이 돼갖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렇게 채우는 게 치매로 코비드 때 아무데도 안 가시고 집에 이렇게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초기 증세에 있던 치매가 갑자기 막 좀 악화돼서 요양원에 가시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봤는데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crisis mode. 이럴 때 뉴욕은 이건 이제 뉴욕에서만 가능한 법이에요. 뉴욕은 건강한 분 명예로 모든 재산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집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집이 있어요. 두 분 명예로 되어 있어요.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분 명예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신 분 개인 명예가 되는 거죠. 그분 명예만. 다른 주는 뉴저지 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고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5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을 기다려야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양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도 그래요. 근데 뉴욕은 그렇게 해놓고 곧바로 시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싱홈 메디케이드도.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명예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재산을 받은 분이 이제 건강한 배우자잖아요. 다른 주는 뉴저지 주도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니 말이 안 되지. 다 재산을 받아놓고 어떻게 나 몰라라에 도와줘야지. 뉴욕은 spousal refusal. 배우자가 거절해도 된다.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명예를 건강한 분이 다 갖고 지금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을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양원에 가실 분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법이죠. 뉴욕에서 사시는 건 지금 다른 주에서 뉴욕에 이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법 때문에. 법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메디케이드 받으려고 또 이사 오시면 안 돼요. 그게 또 그래서 뉴욕에 이사 오셔서 또 얼마간 기간이 지나야 되고 뭐 여기서 사신다는 걸 establish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뉴욕이 이 메디케이드 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계속 얘기하면 이제 오늘 밤새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는 지금 테스트도 안 할게요.
그냥 몇 가지 제가 트러스트 말씀드렸던 거 리뷰 복습하면 Revocable Living Trust 그렇죠? 그 다음에 Irrevocable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그냥 Medicaid Trust 그리고 마지막으로 Pool Trust 그 Community Income Pool Trust 요 세 가지. 근데 트러스트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